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열수의 시사안보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토 정상회담과 한국 안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릴 분야는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나토 정상회담이 주목받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나토 정상회담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전략 개념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나토 군사력을 정강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토가 확대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요, 우리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담에 참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자회담도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하고 소위 말하는 아시아 퍼시픽 4라고 하는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네 나라 간의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연설한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나토 이 정상회담이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나토 정상회담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작년에도 나토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달리 이렇게 주목을 받는데 그 이유는 올해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담을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12년 전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나토 전략 문서, 소위 말하는 전략 개념이죠. 전략 개념 문서를 채택을 했는데 이번에 12년 만에 다시 전략 개념 문서를 채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세 번째로는 나토 정상회담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아시아 퍼시픽 국가들,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핵심적인 국가죠. 이 네 나라를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나토 정상회담의 결정 내용인데요. 우선 신전략 개념이 채택이 됐는데 신전략 개념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 전략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토의 목적, 그다음에 안보적 도전, 그리고 정치 군사적 임무를 담은 그런 핵심 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대중국에 대한 거,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건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략 개념서에 담았습니다.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과 안보와 가치에 도전한다. 중국은 주요 기술 부문과 산업 부문, 중요 인프라, 전략 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고 하며 우주, 사이버 공간, 그리고 해양 영역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되어보려고 노력한다. 세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약화하려는 양측의 시도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 네 번째는요, 중국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해서 국가들을 전략적으로, 옆에 주변국들이죠, 전략적으로 종속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나토는 대비태세를 강화해서 동맹관계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중국의 강압적인 전술과 노력으로부터 보호할 것인데, 다만 중국과의 건설적 관계는 열려있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2010년도 포르투갈 리스본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략 문서에서는 해운국 안보와 유럽과 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하고도 그리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러시아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위협과 적대 행위에 대해서 단결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계속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악의적인 개입과 또 침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략 문서에 명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도 좀 명시된 게 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과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리아, 북한, 러시아는 비국가 활동 세력과 함께 핵무기 사용에 의존해 왔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토의 군사력 정강인데요.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유럽의 신속 대응군이 한 4만 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것을 30만 명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나토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국방비가 2%가 채 안 됐는데 2024년까지 모든 국가가 GDP의 2% 이상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이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미국의 군사력 전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요, 미육군 5군단이 소위 말해서 나토 지역에 있는 최고사령부죠. 육군으로서는 그 5군단이 폴란드에 영구 주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고요. 그전에는 이제 순환 배치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폴란드에 아주 영구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의 3,000명의 병력과 2,000명 규모의 전투단으로 구성된 여단급 부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영국에는 F-35 전투기 2개 대대를 추가 배치하고, 스페인에 있는 해군 기지에는 주둔 구축함을 4척에서 6척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독일과 이탈리아의 방공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공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나토의 확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스웨덴과 핀란드가 중립국의 지위를 버리고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무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한 230년,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한 70년 중립국을 유지해 왔는데, 이것을 다 던져버리고 여기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상 터키, 옛날 말로는 터키고 지금은 투르키예죠. 투르키가 반대해 왔지만, 투르키가 최종적으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회원국 가입을 반대하지 않음으로써 가입이 확정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나머지 국가들의 이제 비준을 거치면 나토 가입이 확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토 회원국은 30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나겠죠. 크게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그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가와 관련된 건데요. 크게 이제 보면 한 4개, 5개 정도가 됩니다. 우선 거기 가서 양자회담도 많이 했고요. 한미일 정상회담도 했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아시아 퍼시픽 4라고 하는 그 회담도 했고, 나토 정상회담에서 연설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과 나토의 협력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도 했는데, 요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회담 많이 했거든요. 7개 국가의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했는데, 주로 원전, 반도체, 방산, 재생에너지 등 이런 경제 분야 협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30년 부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유치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이런 부탁들을 했죠. 그래서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또 폴란드나 덴마크나 그리고 이제 체코나 이런 나라들이 방산 분야에서 또 원전 분야에서 네덜란드 같으면 ASML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반도체 분야에서 이런 분야에 대한 협력을 위한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미일 정상회담 했죠. 한미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4년 8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개발 의지가 확고하면 확고해질수록 한미일의 안보 협력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 번째는 이제 그 AP4 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이제 초청받은 국가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지 않습니까? 나토 정상회담이라는 게 나토 정상들과의 회담만 해야 되는데, 이런 4나라를 초청을 했거든요. 이런 초청받은 김에 사실상 이 4나라가 따로 이제 회담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회담을 통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4개 국가가 역할과 어떤 기여를 해 나가자라고 하는데 합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토 정상회담 연설인데요. 한 3분 정도 연설하셨죠.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한반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되겠다는 국제사회의 그런 비핵화 의지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나토 협력 관계가 이런 연대의 어떤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국과 나토 협력 관계가 바로 이런 연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나토가 협력 기구를 이제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올 하반기에 새로운 한 나토 협력 프로그램에 이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상 이제 한 나토 파트너십은 2006년도에 이미 돼 있었어요. 그런데 유야무야 됐거든요. 사실상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력해야 될 것인지 하는 내용이 없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는 또 브뤼셀에 우리 한국의 대표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국과 나토 간의 협력이 훨씬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난 5월 달에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사이버 방위센터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했거든요. 사실상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모자라는 분야, 방위,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해서 훨씬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같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봐야죠. 그렇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북한하고 중국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덜 좋은 반응을 하고 있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나토의 동방 십자군 원정의 척후병이다, 총알바지 역할을 자청했다, 이렇게 뭐 비난하기도 하고요. 중국은 뭐 대가를 치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예상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다 아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봐야죠. 한국이 쿼드의 워킹 그룹에 이렇게 참여한다고 할 때도 중국은 굉장히 그 반응이 덜 좋았고요. 한국이 IPF에 참여한다고 할 때도 중국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의 역할이나 위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요, 그만큼 중국이 한국 안보나 또는 한국의 입장에서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중국은 그 북한이 그렇게 핵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래도 오히려 이런 그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또는 뭐 이게 안보리 결의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이게 압력을 가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하자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이 정말 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굉장히 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 나라로부터 협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오히려 중국이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뭐 대통령의 말씀 중에 그 대답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 또는 법치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국제사회 연대에 의해서만 이게 결정이 된다, 연대에 의해서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의 외교적 방향은 이러한 외교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중단 없이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열수의 시안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